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월부터 한국 증시 큰 거 옵니다. 10월에 한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꼭 집중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얘기하기 이전에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뭐가 큰 게 오냐, 첫 번째는 바로 셧다운입니다. 우리가 9월 말까지 미국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회계연도가 9월 말에 끝나고 새롭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월 말에 다 썼는데 월급이 다음 달에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쓸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쓰는 겁니다. 그게 셧다운이에요. 그래서 설명 다시 드릴 거고요.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원래 하루 앞두고 좀 합의를 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최대 쟁점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만 확인됐고요. 당연히 트럼프 쪽은 못 주겠다, 민주당은 주자인 겁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거를 폐지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 주기 싫겠죠. 민주당이 나라를 정부 셧다운 직전까지 몰아가면서 참전용사, 노인, 집행기관 등에게 필요한 핵심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라든가 의료 관련된 것들도 다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돈이 안 나가요. 왜? 없으니까. 뭐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되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예산안이 아니라 임시 예산안인 이유는 일단은 11월까지만 쓰고 11월까지 다시 협상 보자, 뭐 이런 것처럼 한 달치, 뭐 두 달치, 이렇게 1년치가 아니라 임시로 쓸 예산안을 통과를 보통 시킵니다. 그래서 임시 예산안이 일단은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셧다운이 뭐냐? 매 새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월 1일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9월 30일까지 의회는 국방사회보장, 건강보험 등등등등 12개 분야에 대한 1년 지출 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그 예산과 계획이 담긴 세출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통과를 할 때 하원 상원을 모두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안 하면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하원 상원 통과를 하고 안 되면 다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만약에 안 됐어,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까처럼 오바마 케어를 연장하냐 안 하냐 이걸로 합의가 안 됐어. 그러면 국방 비상의료 서비스 등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나라가 안 망할 만한 그런 기능을 제외하고는 전부 운영이 중지됩니다. 왜? 돈이 안 나왔으니까. 공무원 월급 못 주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 못 줘요. 그럼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새 지출이 불가능해지고 공무원 월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정상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이게 셧다운이에요. 그래서 보통 단기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아까처럼 뭐 한 달치, 두 달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회의할 만한 시간 정도만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안을 따로 분리해서 먼저 통과시키는 방식도 합니다. 뭐 아까 전에 오바마 케어가 좀 문제야? 그럼 그거 빼고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은 셧다운 나오면 정부가 멈춰버리고 멈추면 증시에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통계를 내준 증권사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감사하게 통계를 내줬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의 자료고요. 지난 50년간 정부 셧다운과 주식시장 영향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뭐 자주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롤드 레이건, 그다음에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해서 이제 이 셧다운이 나왔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시 예산안이 계속 통과되다 보니까 한 방에 1년치를 하면은 이럴 일이 없지만 1년치가 아니라 몇 개월치, 그 다음 다시 협상, 몇 개월치, 다시 협상 하다 보니까 셧다운이 자주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속 기간입니다. 보시면은 한 평균 10일 정도 정부가 멈췄죠. 직후에는 뭐 조금 뭐 0.1%씩 빠질 수도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해당 이 셧다운 기간 동안에 빠진 거 보면은 뭐 4%, 2%, 뭐 플러스 1%, 4%에서 평균 한 3, 4% 정도 과거 1970년대에는 빠졌더라. 레이건 시절에는 이제 이 기간이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뭐 3일인데 그래서 하락률도 보면은 뭐 해봤자 2%고 올랐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조지 부시 때는 이제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는 그냥 그랬고 빌 클린턴 시절에 21일 이적이 엄청 깁니다. 21일이 마이너스 2.5%, 뭐 크지 않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16일 적지 않죠. 근데 오히려 플러스였고요. 트럼프 시절입니다. 뭐 이때는 뭐 의미도 없고 35일이 있습니다. 최장이죠. 가장 길었는데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셧다운에 아마 끼치는 증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셧다운이 과연 이 최장 기간을 넘었을 때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셧다운이 안 되고 예산안 합의가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좀 큰 게 오는 이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총재 선거입니다. 일본의 총재 선거가 총리 선거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이 두 개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사퇴했죠. 그래서 일본 국회 총리 지명 선거가 다음 달 중순, 그러니까 한 10월 중순쯤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누가 되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 간의 양강구도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명에서 거의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당 총재가 총리로서 국정을 이끌고요. 새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에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상한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메인은 과연 누가 되느냐, 누가 이제 이 총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총리에 오를 사람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재가 과연 고이즈미냐 아니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냐 달라질 것 같은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면 당선이 되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으로 결선 투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후보자는 몇 명이겠지만 어차피 이 경쟁해가지고 싸울 사람은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아니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이즈미냐 다카이치냐 이 둘이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냐? 일본 선거의 의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경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이 제2의 아베라고 불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신임이 두터웠던 아베키즈의 대표 주자고요. 그래서 그 아베 신조의 유산을 계승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아베 신조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아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일본의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매년 이어가고 과거 역사 문제 있어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이 아베 총리를 따라가는 이 과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시장에 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랑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반일이라든가 이런 싸움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상당히 좀 이 어떻게 보면은 격하게 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이분은 상당히 좀 4차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뼈대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 어찌 보면은 집안 대대로 뭔가 정치를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 이분은 집안 대대로 정치 집안입니다. 이제 뼈대가 되게 단단하고 굵다.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는 젊은 나이에 환경 대신, 농림수산 대신 등 주요 강요를 역임하며 리더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증조부가 고이즈미 마타지로 장관을 지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고이즈미 주냐 방위청 장관을 역임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고이즈미 주니치로고 전 총리입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 집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뼈대가 상당히 깊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아 정치에 입문한 4대째 세습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강경할 수 있거든요. 집안을 봤을 때. 근데 강경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이고 중도적입니다. 그래서 뭐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서로 뭐 누구랑 뭐 눈싸움하고 서로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뭐 격하게 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아마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랑도 싸움이 그렇게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로 뽑히면 한국과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일본 금리가 그러니까 일본의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일본 인플레이션 돈을 갖다가 뿌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위험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이즈미가 됐을 때는 한국과 관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중립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다카이치 사나이보다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번에 당선이 됐을 때 오히려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박빙이거든요. 누가 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삼성생명의 이번 회계 기준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하겠습니다. 회계 기준원은 삼성생명에 적용할 새 회계 처리 방침을 담은 적용 의견서를 오는 11월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삼성생명한테 조금 유리한 회계 기준을 적용시켜주고 있었는데 아니 왜 삼성생명한테만 그러냐?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똑같이 평등하게 가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원에서는 삼성생명도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가자라고 의견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용 의견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회계기준원이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금융사의 회계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참고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없는데 이 정도로 사실 의견을 낼 때 참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가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뀐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지분 8% 정도 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 뭐 전략 매도 아니더라도 일부 매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얘기했던 이슈보다 이게 제일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쯤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금융감독원장과 회계기준원장이 직접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 10월입니다. 주요 일정이에요. 셧다운 없이 임시 예산안 통과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셧다운이 되더라도 최대한 짧아야 돼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30일, 20일 길어지면은 사실 그거는 뭐 과거에는 괜찮았잖아 해도 이번엔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아야 된다. 짧았을 때는 확률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 그 역사적 통계로 봤을 때 셧다운 자체가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셧다운에 큰 리스크를 볼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일본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가 이겼을 때 한일 불확실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이즈미가 이기길 바라는 게 맞아요. 다카이치가 이기면 리스크가 한국 내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강경하다 보니까 과거 일본 수출 규제 같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이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관련 결과가 나오기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회계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라는 게 증시에 큰 영향 끼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월에는 적어도 이 3개, 이 4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안 넣은 게 있는데 에이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중 관세 협상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기에 당장 넣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이기 때문에 실제 이 에이펙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에이펙 회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 정말 눈앞에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눈앞에 깔린 이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바로바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들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무료예요. 입력할 필요 전혀 없고요. 사실 입력한다고 해서 제가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개인정보 안 받아요. 그 대신에 저희가 중요한 거를 쓰면은 푸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푸시 알람 같은 거 뭐 허용하시겠어요? 승인하시겠어요? 하면은 이것만 승인 허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적정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항공, AI,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당일 상승 가능 있는 종목들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에 시황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다 100% 무료니까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댓글 사랑으로 커갑니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